안녕하세요. 족집게 토익의 조인희 강사입니다. 여러분, 강남 플랜티 여학원에 족집게 토익이 떴어요. 자, 처음 보시는, 그쵸? 처음 보는 얼굴일 거예요.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서 먼저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족집게 토익 강남 플랜티 여학원에서 족집게 토익 750 목표반 그리고 900 목표반을 강의하게 된 조인희 강사라고 합니다. 저희 반이 어떤 반인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많지 않더라도 많다고 해주세요. 자,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저희 반은 어떤 반입니다 라는 소개를 함께 해드리면서 어떻게 또 문제를 또 앞으로 토익에 대해서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한 어떤 접근법이라던가 이런 팁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족집게 토익 750 그리고 900 목표반. 자, 우선 먼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토익 점수가 안 오르지? 난 공부를 알고 있는데 왜 안 오를까?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러면 되게 학생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요. 첫 번째, LC는 보통 어떤 얘기해? 잘 안 들려서요. 잘 안 들리니까 잘 못 푸는 거잖아요. 오, 그치.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치? 여러분들 공감? 자, 두 번째, 리딩. 보통 시간 배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탓은 아니고요. 시간이 정리가 잘 안 된다는 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토익 점수가 왜 안 올라요? 왜 안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예요. 그렇죠? 큰 두 가지 정도. 자, 근데 항상 잘 안 들려. 그러면 시간 배분 잘 안 돼.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점수가 오르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네. 이걸 해결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첫 번째, 리스닝. 많이 듣고 많이 풀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많이 듣다 보면 귀가 언젠가 빵 뚫리겠지. 그치? 그러면 난 다 이해할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어. 그치?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딩. 시간 배분 안 돼? 그럼 많이 풀어보면 되는 거잖아. 많이 배워야 되고 내가 모르는 게 많아서 좀 그런 거니까 많이 배우고 문제를 빠르게 많이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되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점수가 오르던가요? 그쵸? 저 항상 저도 강의하면서 느끼는 건데 10년 넘게 강의하면서 사실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시는 거 많이 봐요. 그쵸? 근데 이게 되게 천편일률적인 공부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근데 점수가 바로바로 올라?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좀 잘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토익 점수가 오를 수 있게 할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연구를 했겠죠? 자, 그 연구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해요. 자, 바로 무엇이냐면 생각을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 이니쌤, 그죠? 제가 이니쌤이에요, 여러분. 자, 이니쌤의 족집게 토익에서는 생각을 좀 바꿔보자. 왜 맨날 많이 듣고 많이 풀어봐야 되느냐? 왜 많이 배우고 왜 빨리빨리 풀기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만 하니까 어떻게 점수가 바로 안 오르는 거 아니냐? 그럼 생각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바로 첫 번째, 항상 리스닝 할 때 무조건 잘 들어? 아니야. 선별합시다. 어디가? 문제에서 원하는 것만 선별해서 들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것만 듣고 풀면 되는 거잖아. 얼마나 쉬워. 그치? 자,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것만 선별해서 듣는 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포커싱을 좀 많이 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리딩에서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정답률만 높이면 돼요. 뭘 빨리 풀면 뭐예요? 어차피 많이 틀리는데.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잘 풀어서 점수를 높이면 되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답이 보일 때도 있거든요. 바로 족집게 토익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이걸 문제가 원하는 것만 선별해서 듣는 귀, 그리고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춘다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항상 여러분 일관성 있게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부는 절대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잘못된 방법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부는 좀 영리하게 하셔야 돼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영리하게 공부를 해서 좀 더 빠르게 점수를 올리는 거죠. 그 영리한 공부 방법 첫 번째가 바로 일관성 있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일관성 있게 공부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치? 세수하고 밥 먹고 그치?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일관성? 아니. 공부할 때, 즉 문제를 풀이를 할 때 일관성 있는 풀이
법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파트별, 리스닝도, 리딩도 모두 파트별 접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접근법을 크게 3가지에서 4가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거기에 맞춰서 각각의 유형별로 공식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공식을 실전 문제를 통해서 적용하도록 해드리고요. 이 적용을 통해서 익히기, 즉 반복을 시킨다라는 거죠. 자, 반복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한 번 반복하면 안 되겠지만 10번 반복하면 외워지겠죠. 그치? 그래서 암기까지 정리가 되는 방법. 그래서 항상 단순히 문제 풀고 익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걸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까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게 저희 반의 가장 중요한 영리한 공부 방법, 족집게 토익만에 갖고 있는 일관성 있는 문제풀이법입니다. 어떻게 감이 좀 오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일관성 있게 푸는 거에 대해서 항상 집중시켜 드릴 거고요. 아까는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죠? 바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해드려요. 자, 항상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많이 알고 또 많이 배우고 뭐 이런 거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뭐예요? 토익이라는 시험에서 원하는 걸 알고 계셔야죠. 많이 하는 거 의미 없어요. 자, 그래서 저희는 항상 무엇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만 선택을 시켜서 여기 것만 집중적으로 파고들게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시켜드리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그러면 할까요? 자, 첫 번째, 우리 750반에서는 가장 취약한 파트, 당연히 전 파트를 공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취약 파트, 리스닝에서는 2, 4, 그 다음에 리딩에서는 시간 배분이라고 얘기하죠. 이 2가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 부분을 그래서 첫 번째, 2, 4는 따로 여러분 집중 훈련 자료를 따로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독해, 의외로 시간 배분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해결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독해 지문을 매일매일 따로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어떠세요? 뭔가 좀 공부가 될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선택과 집중의 족집게 토익 900반은요. 900반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의외로 많으실 것 같아요. 없다고 해도 있다고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900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되게 리스닝에서 취약 파트는 3 아니면 4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4가 많은데 저희가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경 가능합니다. 수강생의 어떤 이제 니즈에 따라서 제가 바꿔드리는 수업이긴 한데 어쨌든 취약 파트가 파 4라는 걸 보통 기준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문법도 사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어려워하시는 문법들이 있어요. 뭐 저희가 이제 분사구문이라던가 아니면 전치사라던가, 그쵸? 특정 문법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그쵸? 또는 그리고 어휘도 마찬가지로 좀 난이도 높은 어휘들 아니면 뉘앙스의 차이라는 걸 많이 보죠. 그치? 이런 거 되게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런 문법, 어휘, 독해에 대해서 좀 더 집중 관리를 시켜드립니다. 자, 그래서 Part 4에 대한 집중 훈련 자료 역시 따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휘, 독해, 심화 자료를 따로 제공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리딩 수업에서 여러분 의외로 보면 독해 수업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900반에서는 이 독해 부분을 좀 더 집중을 더 많이 시켜서 점수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이제 족집게 토익에 대한 750, 900 목표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하면 뭐 Part 2라던가 그치 문제를 어떻게 좀 잘 풀 수 있을까에 대한 팁들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먼저 Part 2는 접근법 3가지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자, 3가지. 항상 질문의 첫째 단어 그리고 반복되는 포인트를 주의하자. 반복되는 것들을 소거할 거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오답이란 얘기지. 자, 그리고 소거 포인트가 없으면 항상 그 보기는 패스할 거야.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상기시키시면서 확인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예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 건데 준비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Aren't we having a meeting with the new clients? A. A few good recommendations. B. No, I don't think I was. C. I'm afraid we had to delay it. 자,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1번 문제,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문제만 이제 맛보기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 정리를 해볼게요. 질문의 첫째 단어 기억하고 있으시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첫째 단어, 반복되는 것들은 지울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거 포인트 없으면 패스할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n't we having a meeting with the new clients? 자, 질문의 첫 세 단어가 뭐였어요, 여러분? 바로 지금 들어보시면 Are we having a meeting? 이라고 얘기하는 세 단어. 어머, 네 단어인데요. 그치? 여러분, 세네 단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머, 그렇게 야박하게 세 단어 딱 끊는 거 아니야. 자, 조금 더 후하게 잡아주세요. 적어도 주어, 동사까지, 그리고 이왕이면 목적어까지 들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하시란 얘기예요. Are we having a meeting? 이라고 얘기하는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얘기 들어보죠. 자, A번 뭐라고 A. 얘기하는지 A few good recommendations.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제가 A번을 너무 짧게 끊었죠? 자, 다시 한번 제 목소리에 묻혔으니까 한 번만 더 들어보죠. A. A few good recommendations.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근데 딱 들어보니까 이거 왠지 와닿는 것 같아.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죠? 그치? 좋은 말이죠. 나쁜 말은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a few 명사 패턴이죠. 그치? 명사로만 얘기하는 명사구는 실제로 얘기할 때 응답 차트, 질문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질문이 바로 뭐? what이나 which다. 라고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저희 공식 노트에 사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중에 저희만 수업을 듣다 보면 아실 겁니다. 왜 그런지는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오늘은 그래서 오답 한 번 더 정리해 주세요. what을 안 물어봤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B. B. No, I don't think I was. 되셨어요, 여러분? 나 그래서 이거 왠지 와닿았어. 그래서 나 이거 정답 썼는데 답이야? 아니야? 여러분 되게 주의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I don't think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I was예요. 자, 이렇게 주어, 동사로만 얘기가 끝날 때에는 항상 핵심이 있어. 질문의 주어, 조동사와 일치해야 돼. 질문은 뭐였지? Are we? 그치? 그러면 나는 뭐라고 얘기했어야 돼? I was가 아니라 I am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시제 일치도 매칭이 돼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머, 이런 어려운 점이, 그쵸? 해석을 위주로 푸시면 절대 못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번 오답이에요. C. C. I'm afraid we had to delay it.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뭐로 가야겠다? C번으로 빠진다라는 거죠. 자, A번 안 되고 B번 안 되니까 답이 C예요. 참 쉽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는 포인트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저희 반의 가장 족집게 토익의 리스닝에서 가장 이제 빛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어떤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저희 족집게 토익으로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리스닝까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얘기로 같이 한번 볼까요? 리딩 문제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조금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Part 5 어떻게 풀이해야 될까? 첫 번째, 항상 보기부터 먼저 보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빈칸 뒤앞을 기준으로 파악하시는 거, 판단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아야겠다, 어디를 보아야겠다. 선택합니다. 선택하는 부분 제어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부터 먼저 봤어요. 자, 이렇게 앞이 같고 뒷공지가 다른 걸 품사 파악 문제라고 얘기하죠. 자, 품사 또는 자리 문제죠. 빈칸 뒤앞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너무 쉬워. 이 자리 무슨 자리? 명사 자리야. 됐죠? 근데요, 보기 중에 명사가 A번. 그래서 나 정답 A. 그쵸? 이렇게 쓰는 거거든. 답일까? 아닐까?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공식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문제 풀이할 때 지금 명사 자리 확인하셨죠? 명사 문제는 풀이를 하실 때 크게 두 가지, 우선 두 가지 정도의 공식을 먼저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계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다? 본래 품사 우선의 원칙이에요. 명사 자리에는 명사도 쓸 수 있고 우리 동명사라고 하죠. ing 패턴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사실 항상 주의하셔야 될 거 본래 품사 우선의 원칙, 즉 명사 자리가 항상 우선적으로 온다는 얘기야. 그렇구나.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바로 수. 셀 수 있다 없다. 가산 불가산. 되게 중요합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어떻게 보는지. 자, 이 문제 다시 보시면 정확하게 명사 자리까지는 확인하셨죠? 본래 품사의 우선의 원칙에서 C번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펀드 놓치는 거 하나 있죠? 자금이죠. 돈의 종류는 셀 수 있어요. 그러려면 a fund 또는 funds가 돼야 되는 거야. 답이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명사가 안 되니까 이순이. 일지망이 있으면 이지망이 있는 거야. 명사 안 되면 동명사 쓰면 되죠. 정답은 그래서 오늘 C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면 돼. 생각보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치? 이게 이제 여러분 750목표반의 학생들이 꼭 제어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900목표반의 학생들은 이런 부분을 또 고민하시더라고요. 자, 문제 간단하게 하나만 정리할게요. 자, ABCD 보기 보셨어요. 보기 파악 먼저 하면 동사어휘예요. 자, 동사어휘 볼 때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뭐냐면 정확하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얘기를 하자면 원래 저희가 동사어휘 문제 푸는 방법은 따로 있지만 오늘은 조금 얘기 볼 때 동사어휘는 항상 뒤에 목적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use가 사용이죠. 근데 봐봐. ABCD 중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아이가 누굴까? reclaim, approve, 그다음에 require, extend 다 돼요. 그죠? 다 돼요. 그럼 어떻게? 앞 문제를 보란 얘기인 거죠? 조건, 원수절, 부사절이 이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자, 일단 뭐뭐 하면 여기를 먼저 봅니다. 일단 개조가, 공사가, complete가 된다면 뭐래요? 소유주가, 그 빌딩의 소유주가 뭐뭐 할 의도이다라고 하죠. 그것의 사용을 뭐뭐 할 의도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 매칭하셔야겠죠. 그럼 여러분 뭐예요? 오너가 뭐 하겠어요? 이게 이제 일단 그 빌딩 안에 엘리베이터가 공사를 했다는 거잖아. 공사가 끝나면 그 공사의 사용, 그 이용을, 그쵸? 엘리베이터 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재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의미로 보는 거죠. 그치? 자, 그러니까 이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다? reclaim이 되는 거예요. 아닌데 저기 reclaim이요. 요청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require도 요청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저는 C번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기돼?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이게 바로 뉘앙스의 차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require는 말 그대로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꼭 해야 되는 거야. 갖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should의 의미를 갖는 의무의 표현이에요. 자, 의무의 기준으로 의무를 포인트로 잡고 있는 요청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reclaim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claim이라는 찾다라는 말에서 re를 붙이는 거야. 다시 찾는 거야. 자, 그러니까 뭐야? 원래는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건데 공사했잖아. 엘리베이터를. 그쵸? 리노베이션 했기 때문에 이게 못하는 거지. 못 쓰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끝나면 그걸 다시 쓸 수 있는 거죠. 권리를 되찾는 거죠. 회수하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바로 뭘 쓴다? reclaim을 쓰는 거예요. 얘기되세요? require, reclaim은 실제로 한국말로는 비슷한 의미지만 뉘앙스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900대를 위한 설명이었는데요. 간단한 설명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이를 해야 될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족집게 토익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저희 강남 플랜티 어학원이죠. 플랜티 어학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간단하게 소개 보시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수업 시간에 또 뵙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